부모님이 내가 선택을 거부했다고 쫓아냈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집을 소유하고 가치가 3배가 됐다. 나는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속삭였다. 이 집, 이제 내 거예요. 당신이 버린 딸이 사들인 거죠.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내 가슴속 증오를 비추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을 메우며 10년의 고통이 터져나오는 폭발음처럼. 그날 밤 나는 그 집의 모든 문을 잠그고 나왔다. 문득 어린 시절 그 문 앞에서 울던 내가 떠올랐다. 엄마, 아빠, 왜 나를 버려? 하지만 이제 그 울음은 사라졌다. 대신 내 손에는 그들의 파멸을 써내려간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된다. 차가운 잉크 한 방울로.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내가. 어떻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뺨을 때렸다. 피가 배어나오는 그 감촉이 나의 잃어버린 유년을 되찾아주는 유일한 정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특히 강남의 그 아파트, 40평대 고급 주택이 자리 잡은 빌딩은 눈보라가 몰아칠 때면 더 그렇다.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아니, 태어났다기보다는 만들어진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아버지, 김태주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였다. 엄마, 이수연은 그런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는 전형적인 주부. 그들은 나를 완벽한 딸로 키우려 했다. 공부, 피아노, 영어 학원 모든 게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20살이 되던 해, 나는 그 계획을 부숴버렸다. 대학 입학 후, 나는 예술을 선택했다.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IT 업계였고, 그들은 나를 안정된 미래로 이끌고 싶어 했다. 변호사나 의사가 돼야지. 예술. 그건 취미야. 아버지의 말은 항상 명령조였다. 나는 반항했다. 아빠,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게요. 그날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 그릇이 뒤집혔다. 엄마의 울음소리와 아버지의 고함이 뒤섞였다. 내가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당장 나가. 나는 나갔다. 짐 한 개 들고 그 아파트 문을 쾅 닫으며 지하철로 시골 친척 집까지 갔다. 그곳에서 2년을 버텼다. 아르바이트로 빵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 강의로 디자인을 공부했다. 돈은 없었다. 친구들은 왜 집에 안 가?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슴속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언젠가 그 집을 내 것으로 만들겠어. 그들이 후회하게. 시간이 흘렀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홍대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클라이언트는 적었지만 내 작업은 입소문을 탔다. 김지은 씨 디자인, 독특해. 감정이 살아있어. 누군가의 칭찬이 내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버지의 회사를 만났다. 그들은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계약을 따냈다. 그 프로젝트로 나는 5천만 원을 벌었다. 처음으로 내 이름이 빛났다. 하지만 그 돈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부동산 앱을 열었다. 강남의 그 아파트, 정확히 아버지의 주소. 가격이 올랐다. 10년 전 15억이었던 게 이제 30억 가까이. 나는 웃었다. 좋아, 시작하자. 나는 은행 대출을 받았다. 프리랜서라 어렵지 않았다. 내 포트폴리오가 담보였다. 그리고 투자 클럽에 가입했다.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는 강남 부동산에 올인했다. 왜? 친구가 물었다. 개인적인 이유야. 나는 대답했다. 첫 번째 투자, 인근 상가. 2억으로 샀다. 리모델링 후 임대. 수익이 났다. 두 번째, 땅이 개발 호재가 있는 곳, 가격이 2배로 뛰었다. 나는 점점 커졌다.
3년 만에 자산이 10억을 넘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위기를 맞았다. IT 버블 붕괴로 주가가 떨어졌다. 아버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다. SNS에서. 아빠, 이제 어때?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아파트를 샀다. 경매로. 아버지의 회사 대출이 폭탄을 터뜨렸다. 그는 집을 담보로 잡아놓았고 상환 못하자 경매에 나왔다. 나는 입찰에 참여했다.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28억에 낙찰. 그날 법원에서 서류를 받을 때 내 손이 떨렸다. 이제 내 거야.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 지은아, 집이, 왜 내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빠가 버린 딸이 사들였어요. 이제 월세 내세요. 그는 울었다. 미안해. 돌아와. 하지만 나는 끊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약 1020자 한국어 기준으로 1000자 정도, 영어 번역 시 약 1002 추정. FLE. 집을 사들인 후 나는 그곳에 살지 않았다. 대신 임대인을 들였다. 젊은 커플, 월 500만 원. 아버지와 엄마는 지하실로 쫓겨났다. 여기서 살라고? 이게 무슨? 엄마의 전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들었다. 엄마, 계약서 봤어? 안 내면 퇴거야. 의 그녀는 흐느꼈다. 지은아, 왜 이렇게 변했니? 우리는 내 부모잖아. 부모. 그 단어가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나를 버릴 때 부모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실패작이었다. 예수를 선택한 딸은 집안의 수치. 나는 그 수치를 되갚아주고 있었다. 매달 월세 통고서가 도착할 때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게 정의야. 하지만 밤이 되면 꿈이 왔다. 어린 내가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꿈. 아빠, 이거 어때? 그는 웃었다. 우리 딸 최고야. 이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다. 증오와 그리움이 뒤엉켰다. 나는 상담소를 갔다. 분노를 풀어야 해요. 상담사는 말했다. 용서하세요. 나는 웃었다. 용서. 그건 약한 자의 선택이에요. 사업은 번창했다. 내 디자인 스튜디오는 강남으로 이전했다. 클라이언트는 대기업들. 아버지의 옛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알았다. 태준 씨 딸이야? 대단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버림받은 딸이죠.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소문이 퍼졌다. 김태준, 딸에게 집 뺏김.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됐다. 그는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50대 중반, 이력서만 던져도 떨어졌다. 엄마는 병들었다. 위궤양. 병원비가 쌓였다. 그녀는 나에게 빌었다. 지은아, 도와줘. 아빠가 피나는 돈을 보냈다. 100만 원 월세에서 빼줄게. 하지만 그건 자비가 아니었다. 통제였다. 나는 그들의 삶을 쥐고 흔들었다. 친구 하나, 남편 하나. 내 인생은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은 복수의 연료였다. 그러던 중 과거가 돌아왔다. 대학 시절 연인 박민준. 그는 이제 성공한 건축가였다.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우리는 대화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말했다. 너 강해졌어. 하지만 행복해. 나는 피했다. 행복. 그게 뭐 중요해? 민주는 다시 나타났다. 도와줄게. 내 복수, 이해해. 하지만 끝나면 뭐 남아? 그의 마른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밀어냈다. 너도 가. 나 혼자 할게.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메시지.
저녁 먹자. 나는 결국 갔다. 그 밤, 우리는 키스했다. 오래된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아버지의 생일이었다. 나는 꽃다발을 보냈다. 카드에 적힌 글, 축하해요, 아빠. 집은 잘 쓰고 있어요. 그는 병원에 실려갔다. 심장마비. 나는 병실로 갔다.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증오가 흔들렸다. 지은아, 그는 속삭였다.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어. 나는 눈물을 삼켰다. 늦었어. 그리고 나왔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만해. 너 망가질 거야. 나는 그를 안았다. 아직 안 끝났어. 복수는 중독이었다. 그 집의 가치가 40억으로 뛰었다. 부동산 호재. 나는 팔지 않았다. 더 쥐어짜기로 했다. 민준과의 관계는 복잡했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고 말했다. 대학 때부터. 내가 버림받았을 때 찾으려 했어. 왜 안 왔냐고 물으니 그는 고백했다. 내 부모가 만류했어. 우리 딸 버리내라고.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아버지의 손길이 민준에게까지 뻗쳤다는 사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이제 나랑 같이 복수해. 우리는 팀이 됐다. 민준의 건축 지식으로 나는 그 아파트 빌딩의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다. 럭셔리 펜트하우스로 바꾸자. 같이 더 올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지분을 팔아 10억을 더 벌었다. 아버지와 엄마는 지하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엄마의 목소리가 전화로 새어나왔다. 나는 그들을 불렀다. 빌딩 로비로. 새로 단장된 공간,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버지는 절뚝거리며 왔다. 다리가 저렸다고 했다. 지은아, 이게 다 뭐야? 나는 웃었다. 아빠의 유산이요. 이제 내거. 우리는 커피숍에 앉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했다. 왜 그랬어? 예수를 왜 막았어?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가난했던 시절 안정만 추구했어. 내가 고생할까봐. 그 고백이 나를 흔들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내 엄마도. 후회해. 병으로 쓰러질 때마다 내 생각만 해.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왜 사과 안 했어? 10년 동안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 남자라서 그 순간 증오가 갈라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월세 올려요. 700만 원으로.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울었다. 민준이 안아주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그의 물음에 나는 대답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옛 회사 인수. 내 스튜디오가 브랜드 컨설팅으로 이름을 날리자 그들은 나를 불렀다. 김지은 씨, 우리 회사를 살려줘. 나는 계약했다. 내부 개혁. 아버지의 부하 직원들 해고. 그중엔 나를 무시하던 상사도 있었다. 아버지는 알게 됐다. 내가. 내 회사까지. 그는 분노했다. 이건 너무해. 나는 전화로 말했다. 아빠가 가르친 거예요? 승부는 철저히. 예. 그는 끊었다. 그 후 엄마가 자살 시도를 했다.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 나는 달려갔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왜?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우리를 미워하니까. 살맛 없어. 그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다. 민준이 왔다. 지은아, 이 복수는 너를 죽이고 있어. 우리는 싸웠다. 너 이해 못해. 그 고통을. 그는 떠났다. 사랑하는데 이렇게 못 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집 가치 50억. 나는 펜트하우스를 팔 계획을 세웠다. 최고가에.
아버지에게 통보, 이사 가세요. 새 세입자 올 거예요. 그는 울부짖었다. 제발. 우리 집 줘. 민준의 부재는 공허를 키웠다. 나는 일에 매달렸다. 스튜디오 확장, 직원 10명. 모두 젊은 디자이너들, 나처럼 버림받은 자들. 언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들이 물었다. 복수 때문이야,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들은 웃었다. 멋져요. 하지만 내 속은 텅 비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내 손에서 부활했다. 새 CEO가 나를 컨설턴트로 영입했다. 나는 내부를 뜯어고쳤다. 비효율 제거, 디지털 전환. 주가가 올랐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보며 아마도 병상에서 이를 갈았을 터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손글씨, 떨리는 글씨체. 지은아, 내가 성공한 건 기뻐. 하지만 이 집 우리 추억이야. 제발. 추억. 그 단어가 아팠다. 나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제가 바람에 흩어지는 걸 보며 추억은 없어. 너희가 지웠으니까 라고 중얼거렸다. 엄마는 퇴원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강남 스튜디오 앞 이 창백한 얼굴, 헐거운 옷. 지은아, 봐줘. 우리는 근처 공원에 앉았다. 벤치 위, 가을 낙엽이 떨어졌다. 엄마, 왜 이제 와? 그녀는 울었다. 내가 떠난 날, 우리 잘못 알았어. 내 선택이 우리 미래를 망친다고. 하지만 이제 봐에 내가 빛나. 나는 물었다. 그럼 왜 연락 안 했어? 아빠가 치욕이라고. 그녀의 고백에 나는 엄마를 안았다. 처음으로. 엄마도 고통받았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하지만 내 아빠 사랑해서 참았어. 그 포옹은 따뜻했다. 하지만 짧았다. 나는 밀어냈다. 늦었어.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떠났다. 눈물 자국을 남기고.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혼자. 이게 승리인가? 거울 속 내가 물었다. 민준이 돌아왔다. 미안해. 내 고통 이해하려 했어. 우리는 화해했다. 침대 위에서 그의 체온이 나를 녹였다. 함께하자. 그는 말했다. 내 복수, 내가 도울게.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최종 타격, 집 매각. 60억 예상. 그 돈으로 나는 새 삶을 시작할 터. 하지만 아버지에게 선물로. 경매날, 낙찰자, 나의 가짜 회사, 실제론 내가 산 것. 아버지에게 통보, 집은 팔았어. 60억, 너희 몫은 없어. 그는 무너졌다. 이게 내 정의냐? 나는 대답했다. 내가 가르친 거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엄마의 편지. 지은아, 아빠가 암이야. 말기 세상이 멈췄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마른 몸 위에.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그는 미소 지었다. 내 성공, 자랑스러워. 나는 무릎 꿇었다. 아빠, 미안. 아버지의 병실은 차가웠다. 모니터의 삑삑 소리가 죽음의 리듬을 쳤다. 나는 매일 왔다. 손을 잡고 옛 이야기를 했다. 아빠, 그 피아노 연주 기억나? 내가 망쳤을 때 안 욕했잖아. 그는 웃었다. 항상 내 편이었어. 그냥 표현 못했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10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 엄마는 우리 사이를 메웠다. 이제 화해해. 집은 어쩔 수 없지만 집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소유권 이전해. 원래 주인에게. 변호사는 놀랐다. 왜요? 가치 60억인데. 가치. 돈이 아니야. 나는 말했다. 민주는 지지했다. 내 선택,
멋져. 하지만 내 속은 갈등으로 찢겼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복수용서의 고통. 아버지의 치료비를 댔다. 최고병원, 최신약. 이지은아, 왜? 그는 물었다. 아빠가 나버린 대가야? 살게 해줄게. 회사는 더 성장했다. 나는 CEO가 됐다. 아버지의 옛 회사, 이제 내겁 직원들은 나를 존경했다. 김 대표님, 영웅이세요. 하지만 영웅. 나는 피해자였다. 밤마다 악몽. 부모의 고함, 내 울음. 상담 재개. 트라우마예요. 풀어야 해. 민준과의 사랑은 깊어졌다. 결혼 제안. 함께 새집 지어. 내 디자인으로. 나는 망설였다. 내 과거, 괜찮아. 그는 키스했다. 그게 내 일부야. 우리는 약속했다. 하지만 운명은 비틀렸다. 아버지의 상태 악화. 마지막 단계. 가족 모임. 병실에 우리 셋. 미안해, 지은아. 아버지가 말했다. 내 선택, 옳았어. 나처럼 살지 마. 그 말 후, 그는 떠났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무덤 앞에서 나는 속삭였다. 아빠, 이제 자유야. 엄마를 안고 울었다. 엄마, 나 혼자 두지 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원히 함께. 집은 팔렸다. 65억. 그 돈으로 나는 재단을 만들었다. 버림받은 예술가 지원. 내 이름으로. 민준과 새 아파트. 강남이 아닌 한강변.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한 통의 편지. 익명의. 김지은 씨, 당신 부모의 비밀 알아? 그 선택 거부. 진짜 이유에 내 심장이 멎었다. 복수는 다시 시작될까? 편지의 내용은 충격이었다. 당신 아버지, 회사 비리. 당신 선택 거부는? 그걸 숨기려 한 거야? 증거 여기. USB가 동봉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파일들, 아버지의 뇌물 기록, 회사 횡령. 10년 전, 그가 나를 버린 이유. 나의 반항이 그의 비밀을 파헤칠까 봐. 나는 조사했다. 변호사, 사립탐정.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죽기 전 모든 걸 숨겼다. 왜 나한테 안 말했어? 나는 무덤에 대고 외쳤다. 분노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엄마에게 물었다. 알았어. 그녀는 고백했다. 알았어. 그래서 너를 보호하려 했어. 보호.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보호라니. 나를 희생시켰잖아. 나는 결정했다. 법적 조치. 아버지의 유산, 회사 지분 동결. 언론에 터뜨렸다. 전 대기업 임원, 사기 혐의 스캔들이 터졌다. 엄마는 무너졌다. 지은아, 제발. 아빠 명예. 나는 차갑게 말했다. 명예. 그게 뭐야? 나한테 없던 거? 민주는 걱정했다. 이제 그만. 내가 원한 정의, 이뤘잖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재판. 증인들, 증거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제 아버지는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죄를 숨기기 위함이었어요. 법정은 조용했다. 판결, 유죄, 사후 추징. 엄마는 병들었다. 다시. 지은아, 용서해. 병실에서 그녀가 빌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미안해. 우리는 울었다. 진짜 화해. 집 팔린 돈, 엄마 줄게. 새 삶 시작해. 재단은 성장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왔다. 언니 덕분에 꿈 이뤘어요. 그들의 미소가 내 상처를 채웠다. 민준과 결혼. 우리 집,
내 디자인. 벽에 걸린 사진, 가족 사진, 새로 찍은. 하지만 마지막 밤, 나는 창가에 섰다. 한강 불빛. 아빠, 이게 공평한가? 바람이 답했다. 복수는 끝났다. 대신 치유가 시작됐다.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이제 내 인생. 에필로그 5년 후 나는 강연한다. 버림받음은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청중이 박수 친다. 무대 뒤 민준과 아기. 엄마, 사랑해. 이 내 선택 옳았다.